안녕하십니까. 미친 토익 아나의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ETS 토익 기출 공식 종합서 RC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수업 시작 전에 오리엔테이션부터 드릴게요. 이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토익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디렉션을 드릴 테니까 자, 이 디렉션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RC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는지 자, 저는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매번 어휘 테스트를 볼 겁니다. 자, 이 책 안에 있는 모든 단어는 제가 100% 장담할게요. 토익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이 단어들만 전부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토익 복화책 따로 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굳이 다른 책을 또 사서 여러분에게 돈을 쓰게 만듭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책 하나만을 가지고도 여러분은 충분히 어휘력도 키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숙제를 드릴 건데요. 숙제를 드릴 때 문장 하나하나를 꼭 해석 연습하세요 라고 강조 드릴 거예요. 자, 단어를 따로 모르는 걸 모아서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그 문장 예문이든 나와 있는 문제들이든 전부 직독직해로 해석 연습만 꾸준히 하세요. 따로 모르는 단어들 막 모아내지 마시고 그냥 해석 연습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토익 단어들은 나온 단어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 전체를 전부 해석 연습 다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어휘가 저절로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단어 따로 외우지 마시고 따로 모으지 마시고 직독직계로 해석 연습만 꾸준히 하십시오. 그럼 제가 드리는 숙제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매번 저는 그 중에서도 정말 빈번 주제로 어휘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만 단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걸 중요하다고 여겨서 단어 시험 나올지 모르니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 다 해석 연습만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챕터들마다 해석을 여러분이 해서 연습만 해주시면 단어 테스트를 볼 테니 여러분 그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단어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어휘 테스트 볼 거고요. 그리고 이 ETS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출제 범위라는 게 있답니다. 매번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출제 공식 중요 이론들을 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에 응용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 응용되는 문제들의 부가 팁, 응용 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던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도를 공부를 해주시면 토익 시험에서 적용이 켜질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요 포인트만 책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이 두꺼운 책을 전부 다 하면 참 좋겠죠. 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 요점들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에게 전달 드릴 테니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 잘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5, 6 문제를 풀 때 당연히 퀀티티, 양도 중요합니다. 많이 푸는 것도 무시는 못해요. 하지만 많이 풀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퀄리티,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자, 풀기만 하고 그냥 끝, 점수 매기고 끝. 당연히 여러분 걸로 만드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서 풀이에 훨씬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떤 시험이든 문제를 풀고 연습을 했고 그 다음 그걸 점수를 매기고 끝하고 시험장 가면 내가 틀렸던 오답대로 그대로 틀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틀린 부분들은 다시는 안 틀리게 내 걸로 만들어놔야 이게 왜 정답이고 내가 오답을 쓴 이 아이는 왜 오답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죠. 그래야 시험장 가서 내가 오답을 잘 버리고 정답을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거고 왜 오답인지 늘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정답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오답인 이유는 훨씬 중요합니다. 잘 오답을 버려내야 그 시간이 훨씬 더 줄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형 파악 정확히 하십시오. 그래서 포인트 노트를 만들라고 강조드릴 때인데 포인트 노트는 뒷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포인트 노트 만드시고 자, RC는 시간 단축이 필수입니다. 75분이란 시간 동안 100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토익 시험 모든 시험 그러니까 모든 토익커들이요. 모든 토익커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저 10문제 찍고 왔어요. 20문제 찍고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오프라인의 미치토익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 10문제 찍고 왔어요 하는 학생들 정말 많답니다. 근데 사실 혹시 그런 사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10문제를 찍었어요. 아이 쳐다 못 보고 시로 찍. 그래서 90문제밖에 못 풀고
시로 찍 10문제를 찍었는데 근데도 900대 나온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혹시 조금 덜 못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다 풀고 점수가 더 높으면 더 좋은 거니까 다 푸는 시간에 맞춰 푸는 연습도 필수적으로 하긴 하셔야 합니다. 그렇고 그다음 문장 구조 분석 필수라고 써 있는데요. 매번 드리는 숙제에 그것도 숙제에 포함시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법 문제로 그냥 명사 앞에 밑줄 뿅 나오고 add, addition, additional, additionally 이런 품사 문제가 나오면 사실 명사 앞에 밑줄이면 그냥 형용사 additional이 정답이고 지나가도 되는 문제 유형들도 있어요. 뭐 빠르게 한 1초 만에 딱 찍고 지나갈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찍고 그냥 넘어가고 풀이를 안 해요. 그러면 토익 시험은요. 나왔던 비슷한 문장들이 또 나와요. 구조가 비슷한 문장들이 또 나와서 그냥 밑줄이 여기 나왔던 게 그대로 옆으로 옮겨 나가서 어휘 문제로 바뀐다든가 문법 문제로 다른 걸로 나온다든가 그냥 같은 문장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또 보이거든요. 그럼 평소에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누가 목적어고 후 누가 어디까지 묶어서 누굴 꾸미고 또는 여기서 뭔가 생략돼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분석을 해버릇하면 문장 구조가 빨리 보이거든요. 그럼 문장 구조가 빨리 보이면 그만큼 문법 문제가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가 빨리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속독으로 연결돼요. 구조가 빨리 보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직독 짓기가 빨리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문법 문제였든 어휘 문제였든 맞았든 틀렸든 반드시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걸 필수적으로 반복해서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독해력도 향상되고요. 어휘력도 구조도 정확히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하고 그다음 반드시 모든 문장 해석 필수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휘 테스트를 하긴 하겠는데 여러분은 꾸준히 해석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럼 당연히 해석을 하려면 문장 구조 보면서 정확하게 직독시켜야 되겠고 그럼 구조 연습도 되고요. 정확히 해석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단어가 내 눈에 익혀지니 어휘력도 커지고요. 그럼 해석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독해력도 향상되고요. 그래서 파트 5든 6든 7이든 늘 해석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영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거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 노트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포인트 노트는 오답 노트 아닙니다. 틀린 문제를 쓰고 보기 쓰고 해석 쓰고 해설 쓰고 모르는 단어 쓰고 자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기에는 우리 시간이 부족해요. 오답 노트 만들 시간에 다른 걸 못하게 되거든요. 오답 노트 만들지 마세요. 그냥 문제는 풀고 왜 정답인지 왜 아닌지 해석 연습하고 문장 구조 보고 그냥 문제집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그 안에서만 하시면 되고 자 제가 말하는 건 정말 포인트만요. 자 포인트 노트라는 건 자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딱히 글씨가 막 자세히 안 보이셔도 돼요. 제가 그 수업을 하는 도중에 막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안쌤이 강조는 했지만 나중 되면 내가 내 스스로 저게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 노트에다가 깔끔하게 듬성듬성 여러분만 보기 좋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가시적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수업 들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포인트를 쓰면서 타임 포인트 쓸 때 한 번쯤은 복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그걸 몰아서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여러분 반복 효과와 함께 여러분만의 족보가 하나 탄생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요. 요 족보만 쓱 살펴봐도 훨씬 더 머릿속에 정리가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책에서 뭔가 정리해 놓은 것들은 나중에 내가 맞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고 그걸 찾으려고 하면 어디다 써놨는지 보이질 않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포인트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디쯤 있었다는 게 보인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까먹는 것들은 그 포인트 노트 중에서도 옆에 이렇게 요즘에 이쁘게 뭐 형광색으로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붙여서 내가 자꾸 까먹은 것들 표시해두면 나중에 한 번쯤 싹싹 펴봐서 여러분 눈에 익히는 것도 훨씬 더 편하고요. 여러분만의 족보를 만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 노트 꼭 만들어 주시고 자 파트 7은요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 파트 7은 뭔가 요령이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읽어 얘는 여기서 정답이 잘 나와 안 먹혀요. 전혀 안 먹히고 파트 7은 어쨌든 독해력은 꾸준히 장문의 글을 여러 번 자주자주 접해 주셔야 시험장에서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이 된답니다. 자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랜만에 뭔가 긴 논설 같은 사설 같은 지문을 긴 지문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한 10분 동안 또는 5분 동안 읽고 요약을 하래요. 그럼 평소에 글 읽는 연습이 안 돼 있던 사람들은 그걸 읽긴 읽는데 글자만 읽고 나중에 딱 덮으면 내가 뭐 읽었더라? 정확한 이 요점이 뭐였더라? 잘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글 읽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하다못해 이건 영어입니다. 그럼 영어를 평소에 잘 읽지 않은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스럽겠죠. 그 긴 글을 쭉 읽어나가야 된대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 동안. 그래서 파트 7은 단 하루도 멈추고 안 풀면 안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서 내가 그 긴 글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해서 파트 7은 매일매일 꾸준히 장문의 길이의 글을 정확하게 직독직계로 읽고 풀고 풀이까지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7은 연습만이 지름길, 어휘력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정확한 문법 요소 알아야 돼요. 문법 무시하고 아는 단어만 조합해서 말을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당연히 문맥은 바뀌게 돼 있답니다. 한국말과 영어는 어순이 다르고 그 다음 쓰이는 쓰임들이 막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해석이 막 바뀔 때가 많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서 자꾸 놓치는지, 뭐를 모르는지, 내가 모르는 수거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거든 매일매일 정확하게 끊어서 직독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꾸준한 연습과 함께 자, 첫 번째 파트 7을 잘하고 싶으면 파트 5, 6부터 빨라야 돼요. 무조건 55분 이상 남아줘야 되거든요. 자, RC 시간은 75분이랍니다. 75분의 시간 동안 파트 7이 총 54문제인데요. 한 문제당 아무리 빨리 풀어도 1분이 걸려요. 쌤들처럼 이렇게 고득점 맞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면 아무리 빨리 풀려고 해도 거의 1분 정도 걸린답니다. 어쨌든 긴 지문이다 보니까요. 그럼 54분에 조금 더 걸려서 55분. 계산이 편하게 55분이라 칠게요. 그럼 75분 중에 55분 빼보세요. 그럼 20분밖에 안 남죠? 근데 20분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킹. 파트 5, 6, 7, RC 100문제 마킹. 그리고 여러분 LC 끝나면 보통 LC 끝나고 마킹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그 150문제, 200문제를 마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5분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니까 5, 6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나오게 돼요. 그럼 15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들은 7의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7을 파트 5, 6을 30분 정도 걸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니까 한 40분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대충 읽게 되고 자꾸 10개 찍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5, 6보다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5, 6가 빨라지도록 저는 수업에서 문법적인 것들 많이 강조할 거고요. 그리고 풍부한 어휘력 당연히 갖춰줘야 합니다. 아까도 어휘 어떻게 외우는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장문의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독직해야 되고요. 네 번째, 정독에 집중하세요. 절대 난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빨리 풀어야지로 빨리 푸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10개를 찍어도 900 나온 친구들 많다고 말씀드렸죠? 전혀 여러분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빨리 풀어서 난 다 풀고 점수 높아야지 라는 생각 버리시고 혹시 10개를 찍더라도 나는 정확하게 풀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시간은 저절로 빨라지게 돼요. 근데 빨리 푸는 연습만 하잖아요. 그럼 정확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하게 고정돼서 고쳐지지 않는답니다. 꼭 정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속독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 꼭 하시고 자 그리고 선제문으로 바꿔주세요. 자 저게 뭔 말이냐면 본인이 질문을 읽고 키워드 잡고 미스터 킴의 직업은 미스터 킴 키워드 3월 7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 3월 7일 키워드 자 키워드를 잡고 지문을 쭉 읽어가다가 미스터 킴이 등장 그럼 미스터 킴 쪽 집중 공략해서 왔다 갔다 3월 7일 등장 3월 7일 쪽 키워드 왔다 갔다 이렇게 푸는 친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풀어도 내가 정답이 엄청 좋다면 그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은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풀어서 거의 다 맞출 줄 아는 사람들 못 봤거든요. 자, 그게 왜 안 먹히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문제를 풀면 이게 맥락 파악이 끊겨요,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문맥이 끊겨버리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5개짜리 문제를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면 마지막에 다음 중 아닌 것은 다음 중 이 사람에 대해서 나타난 것은 이런 식의 유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유추 문제가 나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푼 사람들은 뭔가 맥락이 끊기다 보니까 또 다시 위에서부터 또 다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또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빈번해져요. 그러면서 느려지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요. 자, 2문제, 3문제짜리 문제는 지문도 짧아요. 자, 짧은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키워드 질문은 읽으세요. 키워드는 잡고 가세요. 쭉 읽어가다 미스터 킴 등장 멈추지 마시고
미스터킴이 나오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또는 별표 같은 걸로 표시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그냥 지나가서 쭉 직독계로. 그 다음 3월 7일 아까 키워드 잡았던 키워드 또 보여요. 그럼 3월 7일 또 별표. 그걸 끊지 말고 쭉. 그래서 끝까지 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보세요. 그럼 오히려 왔다 갔다 했던 것보다 맥락이 끊긴 게 없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훨씬 줄기 시작하면서 정확도가 훨씬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 4문제 5문제짜리예요. 그럼 지문도 길어진답니다. 근데 지문이 긴데 이 지문을 다 읽고 문제 풀면 이번엔 지문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4문제 5문제짜리 정도는 한 문제 3문제 정도만 읽으십시오. 키워드는 잡으세요. 보기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3분의 2 정도 끊어서 처음부터 3분의 2 정도 읽고 그리고 풀리는 데까지 풀고 나머지 읽고 풀린 데까지 풀고 하시면 돼요. 그럼 정확도가 훨씬 더 향상되는 거 본인 스스로 느끼시게 될 거니까 이런 식의 선지문 방식으로 꼭 바꾸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커리큘럼을 보시면 알겠지만 쭉 1강부터 계속되는 것 중에 파트 5, 6가 있고 7은 저 뒤에 커리큘럼의 뒤쪽에 있답니다. 자, 7은 따로 요령이 크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강 수업을 듣고는 있지만 파트 7으로 짐을 들어와서 매일 3지문에서 5지문 정도는 꾸준히 문제를 풀고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고 하는 내용들의 파트 7의 강좌는 저 뒤쪽에서 제가 모든 파트 7을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드릴 터이니 여러분들은 일단 매일매일 숙제로 4지문, 5지문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가십시오. 그리고 틀려도 좋아요. 다 틀리셔도 됩니다. 제가 풀지 않은 선지문 방식대로 문제 풀고 풀 때는 느낌 충만하게 푸시고요. 그럼 본인이 하던 대로 막 푸시고요. 그리고 풀이할 때 정확하게 직독직해 연습 다시. 그리고 왜 정답인지는 해설지 보지 마시고요. 해설지 보고 나서 이해를 하는 건 국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직독직해 해설지 총동원, 사전 총동원에서 다시 풀이하시고 왜 정답인지는 스스로 찾아서 밑줄. 그 연습이 되셔야 시험장에서도 어떻게 재표현되는지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까지 여러분의 숙제로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슨 1 시작할 테니 자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듣고 들어오셨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효율적으로 토익을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 등등 많은 걸 말씀드렸으니까 보고 직접 수업을 진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책을 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라는 부분이고요. 페이지 19쪽을 펼치시고 저와 함께 수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 자리. 네, 지금부터 문법적인 요소들을 설명은 할 텐데요. 토익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유형이 정의가 되고 그게 유형 기출이 나와서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함께 가야 되다 보니까 이론적인 걸 이해를 하고 그 이론적인 것과 함께 문제에 대입을 해보고 를 같이 접목해서 두 가지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요. 이론은 이론이고 문제 푸는 건 따로고가 아니라 그걸 또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을 키워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입력해야 되는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토익 시험에서는 파트 5라는 부분, 그러니까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들로 섞여 있는데요. 사실 보기만 딱 봐도 이게 문법 문제로 시작하는지 어휘 문제로 시작하는지가 좀 보인답니다. 만약 보기를 봤더니 add, addition, additional, additionally가 A, B, C, D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면 이건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해석을 다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다 읽으면서 푸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보기를 보자마자 문법 문제일 땐 밑줄 구조를 보고 먼저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봤더니 명사 앞에 밑줄이 나왔어요. 그건 명사를 꾸며달라는 구조니까 형용사 쪽이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니까요. 형용사 쪽이 정답일 거고 봤더니 밑줄을 기준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 있고 완벽한 문장 맨 끝에 밑줄 나왔다는 건 부가적인 자리, 부사 자리가 되니까 ly, 부사 정답이 되겠죠. 그런 문법적인 요소의 품사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품사 문제 때 명사라는 존재가 어떤 자리에 정답이 가능한지 이부터 정리 들어가고 기출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 명사는 주어 자리에 가능하고요. 이제 조금 이따 뒤쪽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목적어 자리에도 가능하고요. 물론 전치사 뒤에 우리는 전치사 뒤에 명사만 쓴다 해서 전명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주어 자리에 명사란 존재들이 가능한데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는 간단한 그냥 명사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지원 또는 지원서 적용 정도의 그냥 명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they, she, we 같은
대명사라 불리는 존재들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동명사라 부르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는 동명사도 것이란 말과 함께 명사로 사용하고, 그리고 투부정사도요. 투부정사도 증가시키는 것 정도의 명사로 활용 가능하죠. 물론 투부정사는 우리 뒤쪽에서 또 나오기도 할 텐데요. 투부정사는 부사처럼 쓰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부터 문제를 풀고 쌤이랑 같이 여러분과 이론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사실 부사처럼 쓰는 투부정사를 제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명사로 활용될 때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요. 근데 부사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끝 닫고 완벽한 문장 바깥쪽에 부사처럼 활용되는 투부정사 보일 땐 보통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요. 우리는 미팅을 참석합니다. We attend the meeting 했어요. 문장 끝. 그리고 to handle the issue 하면 이슈,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이런 식의 위해서라는 의미로 활용할 때가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석을 할 때 보면 위하여, 위해서로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때가 제일 많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은 명사는 중인이 가능하고요. 대신 동명사도 그렇고 투부정사도 그렇고 이제 앞서 자동사, 타동사라는 말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웬만한 동사 거의 100개 중에 90% 정도는 거의 타동사로 활용되는구나 라고 일단 인지해 주십시오. 제가 자동사들은 앞으로 따로 정의 싹 들어갈 겁니다. 자동사로 굳이 찝어서 언급하지 않는 존재들은 보통 타동사로 활용하는 존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만약 본인이 동사로 활용된다면 뒤에는 목적어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로 활용돼도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으로 동명사, 동사에 ing를 붙여 그 모습조차도 타동사 출신이라면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꼭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명사 뒤에 있는 이 a survey라는 존재 목적어가 따라붙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 정도로 쓰였고, 아래쪽도 투부정사 동사 원형 뒤에 목적어의 존재가 뒤에 따라붙었죠. 종업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 정도로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는 언제나 뒤에 목적어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기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들이 뒤쪽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투부정사 동명사는 타동사 출신들이 동명사와 투부정사로 바뀌는 순간 목적어 있는 모습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is 보이시죠?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뭐하는 것은 이란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 개라는 개념의 복수의 개념이 없답니다. 뭐하는 것이라는 그냥 행위, 딱 했던 그 행위 자체일 뿐이라 단수 취급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쓴다면 is나 was 같은 단수동사가 쓰이고요. 만약 본동사가 일반적인 동사들이라면 뭐 depends, helps 이런 식의 단수 동사가 되고요. 조동사가 나오는 거 will, can 같은 조동사가 나오는 그건 뒤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는 게 조동사의 성격 때문에 당연하고, 어쨌든 단수 취급만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단수 동사가 어긋나면 한국말로 것은으로 말돼도 성립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 명사절 접속사라 부른답니다. 명사절 접사도 어쨌든 명사란 말이 포함이 되죠. 우린 지금 명사하는 중이니까요. 자, 예를 들면 안셈 포인트로 자 보시면 여기 when이라는 접속사가 보이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 또 when이라는 접속사가 보이고 있답니다. 자, 접속사에 해당은 하지만 앞쪽에 decide란 동사와 started란 동사 두 개죠. 두 문장을 연결한 when은 접속사로 쓰였고, 아래도 place라는 동사와 will be란 동사와 동사 두 개 접속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존재의 when이란 접속사를 본인이 이끌고 있는 문장을 가로 묶어볼게요. 묶어보면 주어, decide 동사, when 자체가 접속사가 됐고 난 문장 자체가 decide란 동사 뒤에 목적어의 역할을 하잖아요. 저렇게 말 그대로 목적어처럼 쓰인 접속사,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명사절 접속사라 부르고요. 아래쪽에 있는 when이라는 접속사부터 접속사절 쭉 본인이 이끌고 다니는 문장을 가로 묶어볼게요. 그랬더니 밑쪽, 뒤쪽에 보시면 it 주어죠. will be pp로 문장 또 다른 문장이 완벽히 있답니다. 고로 지금 앞쪽에 보고 있는 저 when은 완벽한 문장 바깥쪽에 부가적인 자리에 있죠. 저런 건 부사절 접속사라 부른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용어들은 뭐 크게 의미 두지 마십시오. 뒤쪽에 이론적으로 정리할 때 싹 다 무슨 접속사 완벽해 불완전해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 그런 애구나라고 겉핥기 하는 식으로 머릿속에 이해만 살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when 자체가 목적어로 활용된 명사부사라 불리고요. when이라는 접사절 자체가 완벽한 문장 바깥쪽에 부가적이 있는 거 부사접사라 불린답니다. 어쨌든 우린 명사는 중이니까 이렇게 명사절 접사라 불리는 what이라는 접속사부터 본인이 데리고 문장을 가로 묶어 볼게요. 가로 묶어 볼게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가로 묶어 보시면 그 건축가가 좋아해요. about 이 계약서에 관해서 좋아했던 것은 이 통째로 주어죠. 그리고 is가 본동사고요. 그래서 보다시피 what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어로 활용되는 건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명사절 접속사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명사부사에 해당하는 what이나 또는 when이나 그리고 각종 의문사 뭐 why라든가 I know why, I know where 이런 식의 의문사 존재들은 그들 자체가 명사부사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what과 that이라는 존재에 둘 다 것으로 활용 가능하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what은 것이지만 불완전한 문장을 좋아한답니다. that은 것이지만 완벽한 문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뒤쪽을 보시면 주어, 좋아하다 동사고 전사는 문장 소문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럼 like 좋아하다 동사 뒤에 목적 없죠.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that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히 데리고 다니고 that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완벽한 문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것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뒤쪽에 나오면 계속 말씀드려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명사와 대명사 그리고 동명사, 투부정사는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수 취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명사부사로 쓰는 아이들이 있고 what, that 그리고 각종 의문사들이 명사부사에 해당하고 what과 that의 성질은 완벽한 문장은 that을 불완전한 문장은 what이 이끌면서 문장을 연결하고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사용 가능한 애들 보았고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안쌤 포인트로 여러분 책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더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access, accessing, to access, accessed로 같은 단어의 모양만 바뀐 문법 품사 문제가 돼요. 자 읽어서 해석으로 문제 풀려고 하면 시설의 밑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인된 개개인들에게 제한됐어요 정도로 해석은 되고 그래서 시설로의 접근은 제한돼 있어요. 이거 시설로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돼 있어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답이 뭐로 생각하십니까? 네. 자, 가볼게요. 제가 생각한 것과 여러분께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밑줄은 명사 자리입니다. 딱 보다시피 is가 동사고요. 주어 자리예요. 당연히 주어니까 명사여야지요. 그런데 보기 중에서 D번은 I 될 수가 없답니다. ed니까 과거 동사이던가 동사 또는 된이란 개념 접근된이란 개념의 pp던가요. 그럼 D는 I 안 돼요. 근데 A, access란 단어는 접근이란 명사도 되고 접근하다란 동사도 됩니다. 어쨌든 접근, 명사도 되니까 후보 맞고요. 자, B 동명사고요. 접근하는 것. C 투부정사도 것 명사 되고요. 자, 한국말로 말은 됐어요. 근데 앞서 미리 말씀드렸죠. 투부정사 동명사는 원체 동사였던 존재에서 파생한 존재라 그 동사 원형했던 시절의 모습이 타동사라면 access란 동사 타동사입니다. 무조건 목적을 써야 돼요. 고로 동명사가 돼도 투부정사가 돼도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는 따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밑줄 딱 뒤에 보니까 시설의 접근. 이거 목적어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한국말로 이게 를이라고 말이 된다고 다 목적어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어라는 존재는 동사나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기준으로 무조건 그들 바로 뒤에 쫓아와야 됩니다. 저런 식의 전사 to라든가 in이라든가 for, with 같은 전사를 바로 들러붙게 되면 걔는 목적어로 성립 안 해요. 목적어로 안 칩니다. 문장 성문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전사가 딱 들어온 순간 전사는 무시. 문장 성문에 전혀 포함하지 않고 쓰레기, 거품의 취급을 받는답니다. 지우시면 지금 밑줄을 기준으로는 전혀 뒤에 목적어 따라오지 않은 꼴이에요. 그래서 성립 불가. 그렇다면 그냥 명사인 정답은 A번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번이 맞고요. 자, 근데 만약에 밑줄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면 밑줄 있고 to가 없고 바로 뒤에 the facility 이런 식의 출제가 될 거예요. 이런다면 바로 뒤에 이제 목적어 있죠. 이러면 이제 정답에 동명사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주의하십시오. 한국말로 해석된다고 다들 쓰기 아닙니다. 목적어 확인 꼭 하시고요.
자, 그다음 체크업 테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체크업 테스트 쌤이 앞으로는 말씀 따로 안 드려도 여러분은 잠깐 멈춰놓고 스스로 풀고 설명 그리고 추가 부가 팁까지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냥 문제 바로 강의를 보면서 이해하지 마시고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잠깐 강의는 멈춰 놓으시고요. 잠깐 풀어보고 그리고 같이 진행하시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풀었다는 가정하에 바로 진행 들어갑니다. 자, 보기를 보시고 언제나 파트 5는 보기를 먼저 보시고요. 보다시피 문법 품사 문제인 건 보기만 봐도 나오고요. 하여 밑줄은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 명사 자리라 보다시피 명사가 절대 될 수 없는 넌 버려 주시고 ed니까 과거동사나 pp죠. 그리고 the recast는 요청하다란 동사도 있고 요청이란 명사도 있고요. 10번 동명사, D번 투부정사. 자, 밑줄 D를 보니까 전치사 쓰레기 또 전치사 쓰레기이고요. 여기까지네요. 뿅. 그럼 밑줄 동사로 밑줄은 주어 자리지만 바로 뒤에 목적 없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목적 없을 땐 사용 불가해요. recast란 동사도 타동사다 보니까 동명사나 투부정사 됐을 땐 목적어 나와야 돼요. 정답은 B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렇고 대신 자동사는 많지는 않거든요. 자동사들은 동명사가 되고 투부정사가 돼도 뒤에 목적 없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계속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웬만하면 타동사니까요. 웬만하면. 제가 딱히 강조하면서 이 자동사예요 라고 하지 않는 존재들은 웬만하면 타동사 출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사들은 이 아이들이요. 뒤쪽 2강에서 또 나오게 될 거거든요. So 이 아이들 work, write, alive, live, speak 등등 이 존재들은 자동사로 유명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노트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인트 노트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받아 적어가면서 눈에 익히시고 자주 반복해 보시면 자주 익히다 보면 누적돼서 내게 되니까요. 자주 반복해서 눈에 익히고 봐주십시오. 전부 많이 나온 아이라 뭐 찝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자동사입니다. emerge 같은 경우 발생하다고 arise, happen, occur 발생하다 똑같은 말이고요. function 기능하다, 만기하다, 여행하다, 그리고 commute 통근하다, 존재하다 등등.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자동사들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1번 문제였고요.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but이라는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줄은 주어 자리인가 봅니다. 주어, will이 동사인 거 보니까요. 당연히 명사 자리겠고요. A번 생산이란 명사고요. 자, B번 produce란 존재는 생산하다란 동사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produce 이렇게만 보이면 요건 농작물이란 명사도 있어요. 농작물이란 명사도 있답니다. 그런데 얘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농작물이라는 명사로 사용할 땐 불가산 명사로 우리 뒤쪽에 3강에 나올 거예요. 명사 3강에서 불가산 명사로 사용되는 존재라 불가산 명사들은 뒤에 s라는 걸 붙이지 않거든요. s가 붙는다는 건 여러 개의 복수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셀 수 없는 존재들은 여러 개라는 개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일 때는 생산하다도 되고 농작물로도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s가 보인다는 건 얘는 농작물이란 명사로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s가 붙은 단수 동사로 인지하시면 되겠죠. 동사어입니다. 그 다음 10번은 ed니까 과거동사거나 된 pp겠고요. 자, D번은 product는 상품이란 명사가 있죠. 해서 얘와 얘만 후보가 되겠네요. 명사, 주어 자리니까요. 근데 얘도 단수고 얘도 단수고 will이다 보니까 뭔가 수일치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둘 다 명사니까 저럴 때 이제 해석 잘 하시면 되겠죠. 해석상 technical 기술적인 drawing 하시면 뭐 묘사 그림 그리는 drawing 있죠. 그림 또는 그림을 해서 초안 정도의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최신 자전거 모델을 위한 테크니컬 초안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됐어요. 그러나 밑줄은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8월까지는요. 그러면 밑줄 그림 초안은 작성이 됐어요. 근데 밑줄이 아직 시작되진 않는데요. 그 문맥상 생산이 시작되진 않습니다. 쪽이 맞겠죠? 그래서 해석상 A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명사가 두 개일 땐 해석 잘 하시고요. 오케이.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0쪽입니다. 자, 다음 쪽 제목 보시다시피 가주어 그리고 their 구문이라고 써 있죠. 자, 가짜 주어 그래서 가주어라고 불리는 존재는 이렇게 투부정사라던가 대절과 같은 딱히 대절만 되는 건 아니고요. 명사절 접속사 앞서 말씀드렸던 명사절 접속사 등이
주어로 떡하니 나와버리면 문장의 주어가 길어지게 돼 있답니다. 당연히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에 뒤에 목적어 데리고 다니죠. 또는 막 전치사까지 들러붙어요. 그럼 이따만큼이 주어가 됩니다. is가 동사고요. 마찬가지 명사절 접속사라는 주제 that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문장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 통째로 돌아버리면 동사가 저 뒤에 그럼 주어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주어가 길어지다 보면은 내가 딱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짧게 간소화시키는 바람에 생긴 게 가주어 it이란 존재입니다. 해서요. 투부정사가 데리고 다니는 동사원형의 목적어에 그의 전사까지 통째로 뒤로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그대로 뒤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어가 비어버리죠. 그때 빈 주어 자리에 우린 가주어 it이라는 걸 심어서 그리고 진짜 주어는 뒤로 쭉 넘어가는 꼴로 내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런 식의 밑줄이 떠서 to follow 또는 following 같은 투부정사 동명사가 보기에 동시에 뜰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이게 것이라고 말이 되니까 동명사도 오답이 나올 법하죠. 하지만 동명사를 가주어 it을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하지는 않다 보니까 it 가주어가 나오고 나서 뒤쪽에 밑줄 나와서 것을 그래 뒤에 목적어 있으면 그땐 동명사 말고 투부정사를 묻는 문제구나라고 눈치채셔야 되고요. 또는 대절과 같은 이렇게 긴 문장이 따라 붙어버리면 is가 보이시죠? 그래서 길어요. 또 뒤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대절은 뒤로 가버리고 가주어 it을 심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자, 가주어 it과 함께 쓸 수 있다의 파생된 문제 유형인데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고 갈게요. 이건 여러분 책에 없어요. 안쌤 포인트라고 빨간색 딱지 빡 붙은 건 제가 갖고 온 거라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활용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혹시 못 푸신 분은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자, 했다는 가정하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줄을 보시면 맨 앞에 it이 이렇게 보이고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자, 여러분 it이라는 존재는 영어에서 세 가지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첫째,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뭐 의미 없고요. It is rainy. 야, 비 와. 뭐 이런 거. 의미 없는. 그게 이제 토익 시험 파트 5의 문법 문제 나오진 않아요. 주로 구어체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도 LC에서는 자주 들릴 수 있고요. RC에서 그걸 묻는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대명사 it이 있답니다. 앞서 어떤 사물의 단수 명사 언급이 돼요. I have a pencil. It is. 그럼 여기서 it은 the pencil을 받은 거죠. 이렇게 대명사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주어 it이 있답니다. 그런데 파트 5에서 토익 시험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생뚱맞게 맨 앞 it으로 딱 시작돼요. 그건 대명사 문제일 리는 없잖아요. 대명사라는 건 앞서서 언급된 단수명사 있고 받는다 보니까 맨 앞에 it으로 빡 시작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건 가주어 문제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해서 가주어 문제가 it과 함께 딱 출제가 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번뜩 생각나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투부정사가 정답일 수 있고요. 투부정사와 함께 길어지면 뒤로 넘어가니까요. 하나 더 명사절 접속사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투부정사야 명섭사야를 묻는 문제에서 구분은 당연히 밑줄 뒤만 보시면 되는 거죠. 밑줄 뒤만 딱 보시면 만약 투부정사가 정답이라면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언급돼 있겠죠. 동사 원형이. 그렇죠? 그다음 명사절 접속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what 있고요. 그리고 that도 있고요. that만 되는 거 아닙니다. 책엔 지금 that으로 예시를 든 거지 that만 되는 건 아닙니다. that도 있고요. 그리고 whether이란 것도 있고요. 인지 아닌지. 그리고 각종 의문사로 생긴 존재들 how, why, where 이런 존재들 있죠. 이런 존재들도 전부 다 명사접사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크게는 투부정사와 명사접사로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밑줄 뒤를 딱 보시면 is예요. is. 만약 투부정사가 동사원형과 정답이라면 밑줄 뒤엔 be 이런 식으로 표기돼 있을 겁니다. 당연히 동사 원형이 되니까 MR is의 원형은 be일 테니까요. 일반적인 그냥 일반 동사로 언급되어 있다면 뭐 뒤쪽에 help 같은 또는 뭐 add 같은 또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들 have 같은 이런 동사 원형들이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이랬다면 투부정사 쪽이 정답이 가능해요. 그런데 투부정사 뒤에 is가 나와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MR is 비동사의 원형은 be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립 불가한 겁니다. 이었다면 B였다면 정답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확률, 가주어가 발생되는 또 다른 확률은 명사접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what도 보기 있고 that도 보기 있네요. 어차피 둘 다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잖아요. 해석해 볼까요? 자, 이 현상을 야기시키는 중인 것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말도 것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죠. what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완전한 문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that은 완벽한 문장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나오죠? 그래서 밑줄 D만 잘 보시면 됩니다. is causing이다 보니까 하나의 동사로 접속사가 들어가는 건 가능한데 지금 보다시피 밑줄 뒤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주어가 없다는 건 완벽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네, 완벽한 수는 없는 거죠.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과 함께 정답이 이렇게 what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자 밑줄을 보시고 it is가 나오면요. it is easy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그 밑줄 뒤에 봤더니 정말 동사 원형이 뭐 help, the people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쳐요. 동사 원형이면 그땐 to 쪽으로 정답 나오게 출제될 겁니다. 근데 봤더니 it is easy 똑같은데 뒤쪽에 주어, 동사, 목적을 갖추고 완벽히 떠요. 이럴 땐 당연히 문장이다 보니 주어, 동사, 문장이다 보니까 그땐 to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벽하니까 대쪽 이 정답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명사접사로 출제가 되긴 했는데 그때 밑줄에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면 그때 이제 what 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주어 it이라는 존재의 문제 유형이었고요. 자, 그렇고 there 구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there are 혹시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다라는 구문이거든요. 그 있다라는 구문이 발생된 원리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자, a list가 있었어요. 목록이 is, there 있었어요. 그래서 목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는 there, 거기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here라는 존재를 강조하고자 문장 맨 앞으로 끄집어 당겨요. there. 그런데 영어에서는 뒤쪽에 있던 존재를 앞으로 쭉 끄집어 당겨오고 강조를 해버리면 주어 동사 바뀌는 현상, 도치라 불리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조만간 또 도치라 불리는 현상들 몇몇 개 더 정리 들어갈게요. 아무튼 there이 앞서 강조되면서 주어 동사 바뀌는 도치 현상과 함께 앞서 주어 동사가 바뀌어요. 그럼 나이 동사 먼저 is 그리고 주어 뒤로 a list 이런 현상으로 탄생된 게 there is there라는 구문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이 a list라는 존재는 문장이 뭐예요? 네, 주어죠. 그러니까 there is라는 비동사 뒤구나 하고 형용사가 절대 정답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순간 잘못 보면 there is다 보니까 비동사 뒤네. 그래서 형용사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안 되고요. there is 뒤에 밑줄 나오는 건 주어 자리인 겁니다. there이 앞서 강조가 되고 주어 동사 바뀌는 비동사지만 뒤에는 주어 자리. 주어 동사가 바뀐 도치 문장의 주어 자리가 돼요. 근데 이게 사실 there is there라가 시험에 나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게 there is there가 아닌 시제가 바뀐 게 나올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라면 there will be 이렇게 출제되는 거죠. 또는 현재 완료라면 there have been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there have been 그냥 시제만 바뀐 거고요.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고 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라는 뜻인 것뿐이고요. 어쨌든 같은 개념이에요. 해서 이렇게 밑줄 놨다 생각해 보시고 뿅뿅. 그리고 자, 안 보이시면 더 헷갈리실 테니까 살짝 지워서 짠 이쪽을 지울게요. 원래는 잠깐 지워놓고 뿅. 자, ABCD 보기를 보면 A번에 보면요. limited 이렇게 limiting 그다음에 limitations 이런 식의 보기와 함께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 얼핏 BPP 제한되었네 말도 되게. 그래서 오답이 be limited 쪽에 오답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비동사 뒤에는 뭐 ing나 pp라든가 형용사 쪽이 정답률이 되게 높은 거 맞아요. 그런데 there이 앞에 튀어나올 때 그때는 안 됩니다. 이렇게 there이라는 존재가 맨 앞서서 존재하는 순간 시제가 그 어떻게 바뀌어도 이 밑줄은 주어 자리, 명사 자리예요. 반드시 명사 채워놓으셔야 합니다. 꼭 주어 자리니까요. 그죠? 그렇고 그리고 그 there is there라는 구문 비동사 대신에요. 보다시피 이렇게 remain이나 exist 그리고 잘 나오는 건 seem도요. 으로 바꿨어도 전혀 무관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there seem, there remain 똑같이 그냥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들도 비동사 D, remain D로 인지하시면 안 되고 주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there remain D도 주어니까 꼭 명사로만 채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체크업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멈췄다가 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가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이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법답게 A, B, C, D 중에서 일단 동사 있어요. 네, 동사가 또 들어갈 일은 절대 없겠죠. circulate는 순환시키다, circle의 어원이라 순환시키다 또는 돌리다 또는 배포하다 라는 뜻이 있답니다. 어쨌든 동사 있으니 동사는 안 되고 got 필요했나 봐요. 근데 it 가주어가 떴네요. 가주어가 발생되는 원리는 투부정사 등가 또는 명사절 접속사 등가 했었죠. 고로 투부정사 쪽에 D번이 맞겠고요. 보통 usually니까요. 보통 가장 효율적입니다. 미팅 안건을 배포하는 것이 해서 얘가 본주어, 진짜 주어, 진주어였고요. 가주어 it이 발생되어 있는 거고요. D번 정답이고 다음 3번 문제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몇 문제는 스킵하는 게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스킵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제가 같이 풀어보자고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 확인돼서 풀어봤는지 또 포인트가 더 있는 존재들 위주로 같이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혹시 스킵한 분이라도 같이 넘어가지 마시고 스스로 풀어는 보셔야 합니다. 오케이요? 자, 갈게요. 밑줄 there 떴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here이라는 존재가 떴다는 건 밑줄은 주어 자리가 돼요. 고로 명사 자리여야죠. 그래서 B, PP 같은 A 같은 거 정답 찍지 말아주시고 정답은 명사 B번이 맞겠고요. 취소들이 있다면으로 해석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V 정답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페이지 21쪽으로 넘어갑니다. 21쪽. 자,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문장이란 건 동사를 기준으로 발생되니까 동사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2개라면 문장은 2문장이 되고요. 당연히 2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고 싶으면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고요. 아무튼 반드시 동사라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 동사 자리에 조동사 기본적인 뭐 will, can, must, should 같은 유명한 조동사들 그 조동사들은 뭐 도와줄 조자를 쓰는 거거든요.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 그래서 어쨌든 그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란 존재들은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따라붙어 다녀야 돼요. 스위치고 뭐고 자시고 없습니다. she라고 단수라고 will인데 she니까 helps 이런 존재는 없어요. 또는 we라고 we will we 복수니까 we will are 이런 건 없어요. 안 됩니다. 다 필요 없고 조동사 뒤에는 스위치고 뭐고 자시간에 무조건 동사 원형. 그래서 she will 그냥 help로 그리고 비동사의 원형인 we will be 같은 동사 원형으로만 표기하는 게 본인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동사 뒤에서만큼은 무조건 동사 원형. 그래서 동사 원형이어야 되니까 6번 여기 있네요. can 조동사 뒤라 동사 원형이 따라 붙어 있는 거 보이고요. ing나 pp 같은 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주어 회사 소개했다 동사 real line 목적어 뭐 이건 조동사가 없으니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시제에 맞춰서 소개했었습니다 라는 과거동사 쓴 거고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어쨌든 동사가 필요하고 그 동사 자리엔 조동사라면 동사 원형이 쫓아와 있는 건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랬고요. 자, 근데 조심할 거 하나 팁으로 던져드리자면 can 같은 조동사 뒤에 밑줄이 딱 떴어요. 근데 보기를 보면 A번에 broad가 나왔어요. 그리고 B번에 broaden 나옵니다. broaden 좁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떴어요. 자, can이 있고 A broad, B broaden. 네, 동사 원형 자리죠. can 조동사 뒤니까요. 네, 여러분 broad하고 broaden 누가 동사입니까? 보니까요. 자, broaden이 동사 원형이거든요. 근데 보니 broaden이란 존재를 PP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broad 형용사 넓은이고요. 자, 형용사에 en을 붙이잖아요. 그럼 동사 형태가 돼요. 아마 spoken이라든가 broken이라든가 요 존재들 때문에 학생들이 PP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speak 같은 동사 있죠? speak에서 파생된 spoken이란 존재 또는 break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broken이란 존재 그래서 이렇게 동사에서 파생된 요들은 PP로 불려요. 하지만 아래쪽이요. widen, wide에다 en 붙었죠. shorten, short에다 en 붙었죠. broad, en 붙었죠. bright, en 붙었죠. weak, en 붙었죠. sharp, en 붙었죠. 이렇게 형용사 en 붙는 존재들
절대 PP로 인지하시면 안 됩니다. 자, PP no 아니에요. 동사 원형 모습들이에요. 동사 원형.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뒤에 밑줄 나서 이들이 정답으로 나올 때 그렇게 오답률이 높아지더라고요. 동사 원형 형태입니다. 형사 이에 묻는 애들이요. 팁으로 같이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체크업 테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 동사 필요해요. stay, 주어, at, 전사, 쓰레기 버려주시고 밑줄은 동사 자리. 아마추어, no. 네, authentic이군요. authentic은 진품인 진짜인이란 형사, 유명한 형사고 어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진품 진짜 샹하이 브렉퍼스트를 밑줄 포함합니다에 동사 필요해요. 동사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A는 동명사로 불리거나 것이란 뜻의 현재 분사 뭐 이렇게 불리죠. 하는 이란 존재들. 그래서 얘는 동사의 확률이 아예 없고요. B번 시브로 끝나는 이 존재는 형용사의 존재라 아예 가능성 없고요. 마찬가지 투부정사는 것이라는 명사로 활용하든가 또는 위하여 같은 부사로 활용되든가 전혀 동사 활용도가 없고요. 동사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럴 땐 10번 정답이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동사가 10번 include밖에 없다 보니까 바로 정답 찍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혹시 보기가 여러 가지 동사들이 쫙 포진될 때가 있어요. 우리 뒤에서 또 필요하니 미리 또 원지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동사가 없는 자리 밑줄인데 동사가 여러 개 다 형태를 묻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하나는 will이고 하나는 have, was, are다 보니까 초급 학생들 입장에선 시제 문제인가? 미래야? 과거야? 현재야? 뭐지? 하고 시제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시제 문제로 접근하잖아요. 더 틀려요. 시제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시제 문제가 아닐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시제 문제가 아니고 항상 언제나 저렇게 동사 형태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수, 태, 시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수, 태, 시제. 순서만 잘 지키면 돼요. 저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를 딱 보고요. 그리고 주어를 확인하고 주어와 동사 보기 중에서 수위치가 맞는지 단수면 단수 동사로 복수면 복수 동사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동사라면 동사 원형으로 수위치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소거를 하시면 됩니다. 수위치 안 맞는 것부터. 왜냐하면 수위치의 확률은요 100%예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일단 수위치 안 맞는 걸 제끼면 당연히 낚일 법한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시제부터 맞추잖아요. 시제는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next week 같은 걸 찍어놔도 딱히 will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외가 많은 존재부터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낚이는 확률을 만들지 마시고 100%의 확률인 수위치부터 먼저 버려놓는다면 당연히 나머지 버리고 나서 나머지 중에 정답 고르면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일단 수위치 먼저 확인하는 거 1순위 잘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능동태 고를래 수동태 고를래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능동태 수동태를 판별합니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를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건 뒤쪽에 가긴 하지만 기본 원리는 알고 계세요. 기본 원리. 근데 그 기본 원리는 능동태와 수동태 여기다 쓸게요. 자, 수동태는 BPP를 갖춘 걸 우리는 수동태라 부르고 BPP가 없는 걸 다 능동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자, 보기를 보시면 BING죠. PP 없죠? have PPG BPP 아닙니다. 능동이고요. have been PP 이렇게 가셔야 수동이 돼요. have been PP BPP죠. 요게 수동이고요. 요건 능동이고요. BPP 있죠? 수동입니다. 마찬가지 밑에 거 BPP 들어가 있죠? 수동입니다. 마지막 건 말 그대로 BPP, BING가 섞였어요. 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작성 중이고 이것은 작성되는 중이야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능동, 수동의 모습으로 그럼 능동이 정답인지 수동이 정답인지는 하나만 사실 보면 돼요. 웬만한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타동사가 대부분이에요. 웬만하면 타동사. 아까 자동사 몇 개 언급드렸죠? 타동사다 보니까 당연히 목적어라는 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한테 행동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면 그건 주어가 목적어한테 능동적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돼요. 근데 수동으로 바뀌어버리면 내가 편지를 보내. 그럼 편지는 보내지잖아요. 내가 보고서를 써. 그럼 보고서는 쓰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작성해. 그럼 작성되어지잖아요. 언제나 목적어란 존재는 당하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그 당하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수동태는 요 당했던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버려요. 보내서 얘는 되었습니다를 만드는 게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나는 write 썼어 더 편지를 letter 이렇게 쓸게요. 그럼 나는 편지를 썼죠? 그럼 편지는 쓰여지잖아요. 그럼 쓰여진 편지가 주체가 돼서 얘를 주어로 보냅니다. The letter 편지가 is 쓰였어 written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수동태거든요. 편지가 쓰였어 이렇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사자를 비추어 서 능동할래 수동할래를 문제를 물으면 물론 해석을 풀어도 되는데 되게 애매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어가 매니저 같은 게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매니저는 도왔어요. 매니저는 도움을 받았어요. 이럴 때요.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애매해지니까 느낌으로 문제 풀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만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는 건 목적어한테 능동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되죠. 근데 수동으로 바뀌어버리면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시작되니까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사라지면서 목적어는 사라지고 이렇게 PP만 남고 문장은 끝나는 현상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타동사인데 목적 없어? 그럼 수동태가 맞는 거죠. 그래서 능동태 할래 수동태 할래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능동수동은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로 정답, 목적어가 없으면 그때는 수동태로 정답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 형태 문제가 나오면 시에까지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한 10문제 나오면 한 8문제 정도는 수태에서 끝난답니다. 그래서 그 순서만 잘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제가 떴어요. 주어봤더니 the 매니저들이 나왔다 쳐볼게요. 매니저들이 밑줄 뿅 in the conference 회의에서 이렇게 나왔다 쳐요. 그런데 스위치부터 매니저들 복수니까요. will, have, was 안 되죠? were죠. 복수니까 버리면 되고 D번 괜찮고요. 태가요. 밑줄 D 밑줄 전사 쓰레기라고 했죠. 근데 밑줄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럼 수동태의 모습이어야죠. 그럼 A번 BING 능동 버리고 B번 have PP 능동 버리고 그럼 되는 게 D번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태 시제 순서만 지켜주시면 동사 형태가 혹시라도 이렇게 문제 나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방지되고 문제가 다 풀릴 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자, 이거 인지해 주시고 뒤쪽에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갈게요. 자, 동사 필요합니다. 네, 봤더니 밑줄에 please 명령문인 것 같아요. please로 시작하는 문장은 명령문. 그리고 더 설문조사와 그리고 return이 것을 되돌려주세요의 and는 접속사다 보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거고요. 어쨌든 and란 접속사는 빼고 여기도 문장이어야 되니까 우린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정답인 B번 완성하세요. 동봉된 설문조사 완성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되돌려주세요 정도로 쓰였고요. 자, 세 번째 문제도 가겠습니다. 자, 밑줄은 딱 봐도 must, should, will 조동사 보이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어야만 합니다. A, to 붙어서 성립 불가. B번 동사 원형 맞고요. C번 ed 붙어서 동사 원형 아니네요. 절대 못 들어가고요. D번 ing 붙어서 절대 못 들어가고요. 네, 될 수 있는 게 B번밖에 없겠고 만약 혹시 이럴 때 보기에 B, achieved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achieved가 이렇게 있었다 치면 이럴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능동 모습, 너는 수동 모습. 그런데 밑줄 뒤에 적어도 90%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at least는 그냥 숫자를 꾸미는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숫자는 사실 형용사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 꾸민 거고 형용사가 percent 꾸민 거고요. 그래서 밑줄 뒤에 percent가 목적어인 개념이라 목적어와 함께 능동의 모습으로 정답인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90%를 성취해야만 합니다로 정답은 B번이 맞게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네, 수태, 시제, 일치 맞춰라. 미리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100%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 주어면 단수 동사 S가 붙는 거. 그러니까 서로 반대예요. 명사에는 안 붙은 게 단수. 명사에 the items와 같이 S 붙는 건 복수명사. 동사는 반대입니다. 동사는 이렇게 단수면 비동사는 is. 그리고 일반 동사는 s. 그리고 가지다 하면 has
이렇게 has, is, was, provides s 붙는 것들이 단수동사. 그리고 명사가 복수 명사 s 붙은 꼴이 나오면 동사는 are, were, 그리고 provide, have 이런 식의 s가 없는 쪽이 복수동사고요. 그래서 명사 s 붙으면 동사 s가 붙어야 되고, no. 명사 s가 붙으면요 동사는 안 붙어야 되고요. 명사 s가 붙어버리면 안 붙지만 명사 s가 안 붙으면 동사 s가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입니다. 네, 헷갈리게 잘못 말하면 큰일 나니까요. 자, 밑으로 또 visitors 보이시고요. 네, 보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단수식어입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요거 안센 포인트 띄운가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가요. 자, 이런 식의 문법 문제일 거예요. 자, is 동사니까 A는 안 될 거예요. A는 동사니까요. 자, B, C, D 품사 중에서 조심하십시오. 자, 이런 식의 밑줄이 뜰 때요. 전혀 관사가 없잖아요. 이럴 때 밑줄엔 형용사가 들어가서 아이템을 꾸며도 되는 자리고요. 좋은 아이템들 상관없잖아요. 또는 동명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아이템을 만드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 앞에 밑줄 나와서 아이템즈와 같은 복수명사와 함께 저런 식의 출제가 되면 사실 해석적으로 문제를 얼핏 보고 잘못 찍기 딱 좋은 자리라 오답률 높아져요. 자, 이 자리는 형용사도 되는 자리고 동명사도 되는 자리입니다. 포인트는 스위치 잘 보세요. 스위치. 만약 형용사인 creative나 만들어진 PP 형용사가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창의적인 아이템들은, 만들어진 아이템들은, 그럼 이 형용사가 들어간 순간 꾸며버리고, 너 그냥 꾸미는 존재고 아이템들이 주어가 됩니다. 아이템들. 그럼 단수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네, 당연히 형용사가 저 자리 꾸몄다면 복수명사를 꾸미다 보니까 동사는 이렇게 복수 취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명사가 들어가서 아이템을 만드는 것은 해버리면 동명사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했죠. 그래서 is와 함께 성립이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D번 쪽이 맞답니다. 만약 밑줄이 떴고 아이템스가 나왔는데 동사가 a로 언급돼 있어요. 이렇다면 이제 동명사는 성립 불가죠. 동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저럴 땐 당연히 형용사 쪽으로 말 되는 게 정답일 테니까 그땐 형용사 쪽으로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맨 앞에 밑줄 나올 때 조심하세요. 성립이 문법적 얼핏 둘 다 되거든요. 오케이, 스위치가 포인트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자, 기출 체크업 테스트 들어갑니다. 밑줄 보시면 동사가 없습니다. 전혀 동사 자리고요. 스위치부터요. 언제나 동사 자리 밑줄 넣으면 수태 시제. 스위치부터요. 자, 봤더니 인더스트리즈가 막 보여. 복수? 하면 안 되고요. 대문자 빡빡 찍히는 순간 이건 회사 이름, 제품 이름, 책 제목 이런 고유 대명사는 뒤에 s가 붙든지 말든지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그냥 회사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s 붙은 건 무시하시고 고유 대명사와 함께 복수 취급하시면 안 돼요. 단수 취급입니다. A 동사 아니고요. 그다음 B will 괜찮고요. C 과거동사일 수 있고요. D번 동사 아니니 버리시고요. B, C 중에 가되 태가라고 봤더니 뒤에 목적어도 있고 그리고 능동태 모습. 그럴 때 태는 무시하면 돼요. 어차피 둘 다 능동태니까요. 그럼 이제 시제까지 가면 되죠. 갔더니 상품 라인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면 당연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정답은 B번 will 쪽이 맞겠죠. 보이 정답 되겠고요.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을 보시면 poorly 안 좋게 정도의 부사 비동사 뒷자리입니다. 부사는 무시하면 되고요. 부사는 부가적으로 끼어있는 존재라 무시하시고 비동사 뒷자리예요. 자, 비동사 뒤는 기본적으로 보어 자리로 보어는 형용사나 또는 명사격이 들어올 수 있답니다. 대신 명사가 들어가려면 주어랑 동격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I'm 하나, 난 꼭 하나여야 돼요. I'm a teacher, 난 꼭 선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명사가 들어갈 때는 꼭 동격인지 확인하시고 근데 동격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형용사 정답이 나옵니다. 동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서 정답 확률도 거의 90% 이상 형용사 쪽이 나와서 주어를 꾸미는 꼴로 쓰인답니다. 아무튼 비동사 뒤다 보니까 명사인 A나 C가 가능은 했는데 근데 그 패신저 공간이 디자인입니다. 네, 공간이 디자인일 순 없죠. 그 다음
패신저 공간이 디자노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아니고요. 그래서 PP냐 ING냐. 그래서 be PP 할래, be ING 할래. 근데 우리 앞서 있잖아요. 밑줄 뒤에 목적 없네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는 건 수동적으로 들어와야지요. 정답은 B번 정답 되겠고요. 공간은 디자인 되었습니다. 사실 공간이 제가 디자인을 하는 중입니다. 일 수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석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정답은 B번이 맞게 됩니다. 오케이. 자, 체크업 테스트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마찬가지 뒤져보니 almost twice as long as those 이고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꾸민 PP라는 존재이고요. 10년 전에 생산된 그것들 해서 꾸민 존재고요.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들은 주어 밑줄 동사 자리. 그럼 이제 동사 자리니까 복수 주어답게 복수 동사에 대해서 A 복수 맞고요. B번 S 붙은 단수 동사 될 수 없고요. C번 ING가 붙는 건 전혀 동사로 사용 안 하고요. 그 다음 D번 부사겠죠? 네, 되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A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ETS 테스트 쪽으로요. 자, 페이지 24쪽입니다. 빠르게 딱딱딱딱 보면서 넘어가면서 문제 풀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잠깐 멈춰놓고 문제 풀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쌤은 지금 이게 여러분과 함께 푸는 게 문법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포인트 위주로 탁탁탁탁 치면서 시험장에서 적용하는 방법들과 함께 문제를 풀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풀이할 때는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죠. 풀이할 땐 절대로 그냥 그대로 넘고 가시면 안 돼요. 모든 문장이 시험장에서 밑줄이 옮겨갈 수도 있어요. 문법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옆으로 옮겨가서 어휘 문제로 바뀔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거 거의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았던 틀렸든 모든 문장 싹 다 구조 보시고 해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야 어휘력도 같이 끄고 어떻게 문장이 변형돼도 여러분에게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해석에서 같이 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자, 밑줄을 보아하니 문법 문제인 것 같은데 밑줄을 앞서 투부정사가 동사 원형에 그의 목적어와 그 전사구까지 묶어서 콤마까지 찍어놓고 부가적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사처럼 쓰였고요. 당신의 세탁물의 긴급한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부사처럼 쓸 때 투부정사는 위하여로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밑줄은 동사가 필요합니다. 전혀 동사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갈 건데 A번 과거동사, B번은 PP, 그 다음 C번 동사, D번 ING, 동사 아니고요. 동사 없으니 A나 C 중에 가되, 밑줄을 보시면 전혀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 없이 동사만으로 문제 만드는 건 딱 하나, 명령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써주세요. 당신의 호텔 룸 넘버를 써주세요로 정답은 C번 정답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투부정사가 주어로 보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만약 투부정사 주어라면 절대 주어는 필수 조건이라 필수적으로 주어는 있어야 되는 거라 콤마를 찍지 않아요. 콤마를 찍었다는 건 뭔가 부가적으로 빠졌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콤마와 함께 주어로 활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저렇게 투부정사가 있고 콤마를 찍어놨다는 건 부가적인 부사로 사용됐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사원형 명령문 10번 정답이고요. 두 번째 2번 문제 갑니다. 자, 엔지니어 로렌조 씨는 그리고 밑줄 떴고 as speaker 연설가로서 at conservation colloquium이라는 곳에서 뭔가 회의 이름인가 봅니다. 에서 로서 밑줄, 그러니까 동사 없어요. as죠? at 전사죠? 지금 전혀 동사 없는 상태라 동사 문제입니다. 하여 주어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A to는 동사 아니고 B to도 동사 아니고 C 해줘 오케이. D번 ing 전혀 동사 아니고요. 동사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10번밖에 없네요.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자, 밑줄엔 can이라는 조동사가 표기되어 있네요.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의 존재 A, 이이 붙어서 성립 불가. B번 participant는 참석자라는 사람 명사, 동사 원형 아니고요. 그 다음 participate가 동사 원형 참석하다. D는 ing가 붙었으니 동사 원형 아니고요.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고요. 그리고 fully라는 존재 있죠. 자, fully라는 존재는 꽉 차게 이런 뜻 없어요. 완전히라고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참석할 수 있어요.
인 모든 활동들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도고요. 요 존재는 이 뒤쪽에 배울 과거 분사라, 형용사로 활용된 과거 분사라 불리는 존재 중에 스폰서된 활동들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뒤져봅시다. 보기 보니 문법 품사 문제인데, 네, 할란 씨가 있고요. University, 그리고 36 years ago 보이고요. Making 어쨌든 ing니까 동사 아니고요. 쫙. 자, 그렇다면 전혀 동사가 없죠? 네, 밑줄은 동사가 필요한 자리. 자, 할란 씨 단수와 함께 단수 동사요. A 스위치 안 맞죠? 버릴게요. B, S 스위치 맞고, C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요. D 동사 아니고요. B, C 중에서 그리고 태는 능동, 수동 중에 능동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시제 맞추라는 얘기니까. 시제. 자, 할란 씨는 대학을 6년 전에 36년 전이에요. 그럼 당연히 36년 전이면 과거 얘기가 되겠지요. 정답은 10번 정답. 그래서 뭔가 포인트가 있어요. 어쨌든 시험이다 보니까 반드시 애매하게 출제할 수 없다 보니 뭔가 명확한 포인트가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시제까지 오시면 그 포인트 따라가시면 되고, 또 자세한 시제 포인트 또 시제할 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10번 정답. 자, 8번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여기 동사가 보이긴 해요. 근데 후라는 존재가 사람 명사 뒤에 찍혔죠. 저런 걸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관계대명사라는 존재도 다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는 접속사니까 동사와 또 동사가 보여야 돼요. 접속사가 하는 일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와 동사가 필요한 자리고, 두 문장을 후가 연결한 거고요. 그리고 후라는 존재는 앞에는 요 사람들을 꾸미는 거라, 요 사람들을 꾸미다 보니 요 사람들에 맞춰서 스위치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필요한 자리고요. A 거주지라는 명사라 안 되고요. 자, B번 return to 사람 명사, 거주자란 사람 명사, 명사라 안 되고요. 10번 ing는 아의 동사가 아니고요. 동명사에 해당하고, D번 거주하다란 동사죠. 정답은 D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서 D번이 맞겠고, 그리고 reside인데 뒤 보시면 목적 없죠? 네, 이제 뒤쪽 2강에서 나올 자동사, 유명한 자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살다에 해당하는 live라든가, 네, reside는 네, 거주하다, 살다 자동사로 활용된답니다. 참고하시고 2강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system is 뒤쪽에 품사 문법 문제 B동사 D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어 자리로 B동사 D. 동사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형용사격이나 명사격으로 들어가는 아니라 A와 D는 사용 불가 안 되고요. 자, B와 C는 수리되다, 수리하는 중이다인데 밑줄 뒤에 보시면 또 목적 없죠. 그리고 시스템은 사실 수리가 되는 존재가 맞기도 하겠고요. 정답은 B번 정답. 컴퓨터 시스템은 수리되어질 때까지 정도로 해석은 하겠고요. 보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테스트 파트 6 부분인데, 자, 파트 6라는 부분은요, 긴 맥락에서 밑줄 뿅뿅뿅뿅 4개의 밑줄을 삽입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파트 6라는 부분의 밑줄은 문맥 파악이 중요해요. 그래서 파트 5란 존재는 보기를 보면서 문법 문제는 빠르게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근데 파트 6는 그러면 안 돼요. 보기를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면 맥락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놓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파트 6는 맥락, 문맥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 다 읽고 밑줄 넣으면 대입, 읽어가고 밑줄 넣으면 대입,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나오면 앞문장이 연결만 돼서는 안 되고 뒷문장에도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뒷문장까지 읽고 대입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읽으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쌤, 저는 읽는 게 느려서 그럼 다 못 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읽는 연습을 많이 해서 속도에도 줄여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죠. 무작정 속도만 빨리 하고 싶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면 다 틀리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다 읽고 정확하게 정독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빨라지지, 빠르게 하는 연습만 한다고 그게 정확도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읽으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갈게요. 자, 뭔가 잡지에 실린 내용인가 봅니다. 비즈니스 업데이트. 스카이식 테크놀로지라는 그 제조업체인 망원경과 그리고 다른 천문학적 도구들을 제조업체인 스카이식이라는 곳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대시란 것을 발표했어요. 긴 기간의 사장인 허시 나카타 씨가 은퇴하실 거래요. 다음 9월에 은퇴하실 거랍니다. 라는 걸 발표했대요. 자, 미스터 나카타 씨는 밑줄 뭔가 보기 보니 동사 형태 문제죠. 스카이식을 for more than 20년 동안 밑줄했는데 어쨌든 동사 자리니까 수테이스 잊지 마시고요. 나카타 씨 단수. 자, 스위치 다 통과. 태갈라 봤더니 능동태, 능동이에요. BPP가 없죠 전혀. 그럼 이제 시제까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카타 씨는 more than 20년 이상 동안 왔대요. 리드니까 이제 이끌어왔대요. 이겠죠? 그러면 20년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끌어왔고 이제 은퇴할 거잖아요.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어요를 나타내는 시제는 현재 완료란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기 보자마자 현재 완료라 불리는 거 A번이 맞겠고요. 요게 오답이 D번 쪽이 좀 높아요. had pp란 존재는 과거보다 더 과거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린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렸어요가 필요하니까 그런 건 현재 완료란 걸로 표기하고요. 시제 때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A 정답 되어 있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자, 밑줄 이제 22번은 문장삽입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삽입 문제는 뒷맥락도 연결돼야 돼요. According to 따라 회사 press release 발표회 같은 거요. 기자 발표에 따르면 그의 지식은 천문학적 지식은 그리고 우수한 조직적인 능력은 그를 만들었어요. 완벽한 후보자로 만들었습니다. 매니저 자리의 포지션, 매니저 자리 정도로 경영 자리 정도요. 경영 자리를 위한 완벽한 후보자로 만들었습니다. 했고 그다음 23번 뭔가 부사 들어가는데 먼저 풀고 갑시다. 자, 밑줄 앞서서도 나카타시 커리어 얘기 중이고요. 밑줄 뒤에도 나카타시의 능력 커리어 얘기 중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카타 얘기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몇몇 회사들은 제조합니다. 망원경을 영국에서. 나카타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논지에서 벗어났으니 오답. B번, 그 회사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아마추어 그리고 전문가들. like 중요한 단어 둘 다 똑같이 란 표현으로 쓰냅니다. A and B 뒤쪽에 주로 쓰이고요. 아마추어 전문가들 둘 다 똑같이 가장 좋아하는 거래요. 마찬가지 나카타에서 벗어났잖아요. 안 되고요. 그는 시작했었어요. 그의 커리어를요. 판매직에서요. 그 회사의 도쿄 지점의 판매에서 그의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나카타 얘기 맞잖아요. 일단 후보. D번 그는 오랜 기간의 친구입니다. 그 회사의 부사장님과 친구예요. 나카타 커리어 얘기 중에 제 쟤랑 친구래요. 걔도 논지에서 벗어났어요. 우린 커리어 얘기 중이에요.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죠? 했고 계속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23번 뭔가 부사 들어가야 되고 보기 오시면 자 그는 올라갔어요. 탑 직위로 올라갔어요. 자 우리 방금 앞서 22번에 걔 커리어 판매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 자리를 위한 완벽한 후보자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줄 그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이죠? A 그러나는 반전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니까요. 아니고 자 before long은 오래기 전에 라고 직역은 되는데 오래기 전이니까 바로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윽고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윽고. 그 다음 10번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D번 on the contrary는 그와 반하여 정도로 해도 반대말이 돼야 돼요.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최고의 후보자가 됐고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이윽고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어. 까맣겠죠. 정답은 B번 정답 되겠고요. 자 데렉인 데렉 이 바이스 프레젠트니까 동격이고요. 명사 콤마 명사 이 회사의 부사장인 데렉 씨는 운영의 부사장인 데렉 씨는 말했어요. 대시라고요. 나카타 씨의 리더십 하에서 스카이식이란 곳은 지속적으로 reap 수확하다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수확해왔습니다. 건강한 수익금을 수확해왔어요. 매우 전문화된 시장에서요. 미스 나카타 씨는 눈에 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들을 밑줄인데요. 이미 동사가 가지고 있다가 있거든요.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죠. 동사 버려주고 동사 버려주고
생뚱맞게 동사원형 B가 나올 일도 없고 이미 동사인데 동사 어떻게 또 써요. 그래서 A와 C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자 B번 그대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B번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 끝 났고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썼다 생각해도 되고 새로운 종업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도 되고 또는 투부정사는 형용사처럼 쓰기도 해요. 하는 이란 뜻으로. 그래서 새로운 종업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말이 되고. 그죠? 자, D번은 문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대로 들어가면 to라는 전사 뒤에 명사와 함께 전치사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고객들에게 attraction이 명사로 쓸 땐 즐길거리, 관광명소이거든요. 고객들에게 즐길거리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이 안 돼서. 네, 안 됩니다. 정답은 B번이 맞고요. 그리고 참고로 자, 투부정사 할 때 또 말씀드릴 건데 명사 중에서 능력, 지금 여기 있는 ability 있죠? 노력 특히나 많이 나와요. effort, attempt. 그리고 많이 나오는 chance, opportunity, way, time, plan. 자, 요 명사들은 투부정사가 본인을 꾸미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능력, 투부정사는 노력 해서요. 그래서 뒤쪽 투부정사 할 때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포인트 노트에 같이 적어두시면 나중에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머릿속에 인지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하는 능력 할 때 정답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자, 보다시피 RC는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고 여러분이 인지하고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날 꼭 수용해 주시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 맞았든 틀렸든 반드시 모든 문장 다 분석하기. 그리고 반드시 모든 문장 해석 다 되는지 반드시 해석하기.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따로 모아서 따로 외우려고 굳이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치 독해라듯이 매일매일 해석하는 연습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토익 단어는 한계가 있답니다. 그럼 어느 순간 모르는 단어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기분으로 단어가 외워지게 될 테니까 단어만 따로 빼서 외우는 거 하지 마시고 독해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니 해석하면서 눈에 그 단어를 익혀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이로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레슨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